자, 이제 수학 1의 첫 번째 단원인 지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진행을 할게.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지수 법칙에 확장된 부분인데 몇 가지 새롭게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지수 단원의 첫 번째 페이지 밑에 보면은 뭐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로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오른쪽 윗부분 거듭 제곱근의 부분에는 이제 몇 가지 예를 설명해 좀 둘 테니까 잘 적어둘 수 있도록 해. 자, 우리가 이제 제곱근 이런 것만 다루다가 세제곱근, 네제곱근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예를 들 테니까 적어두길 바래요. 자,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이래. 뭘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A의 n제곱근 어디 있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제곱급이 아니라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이 방정식의 해야.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 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그런 x값들을 의미하게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니까 그 근의 개수는 3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를 넘겨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요. 그럼 인수분해 하면 얘가 x 더하기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4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실근은 1개. 실수는 이제 마이너스 2 하나 있는 거고, 허수는 몇 개가 있다. 1 풀마 루트 3 i처럼 이렇게 총 3개 중에 실수 하나에 허수 2개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음수는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는 있어. 근데 뭐 음수에 짝수 제곱근 그러면 실수는 없겠지. 짝수만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니.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라는 거에 정확한 의미고. 그러니까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게. 선생님, 그럼 16의 4제곱근, 그게 4개겠죠. 왜냐면 얘는 4번을 곱해야 16이 되는 이런 4차 방정식의 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2하고 x 더하기 2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4로 이렇게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는 풀마 2, 실수는 2하고 마이너스 2, 허수는 뭐가 있다? 허수는 2와 i와 마이너스 2i가 바로 이 16의 4제곱근을 구성하는 4가지 원소가 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의 n제곱근이다. 중근도 나올 수 있는데 0 같은 경우는, 그럼 그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n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n차 방정식의 해니까 a의 n제곱근은 분명히 n개이다.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좀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요게 제곱근의 정의입니다. 괜찮겠어? 그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 왜? 4의 제곱근 풀마 2고 제곱근 4 그건 그냥 2고,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중딩용이잖아. 아직도 중학생이지 니네. 근데 중딩 그러면 기분 나빠 혹시? 중딩? 별로 기분 안 나쁘지? 중학생 보고 중딩, 옛날에는 그 약간 좀 비하적인 표현이었는데 초등학생은 약간 좀 비하하는 이런 거였는데, 중딩은 뭐 중학생이죠. 자, 그럼 밑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거듭제곱근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에 대한 것이 좀 더 궁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표시하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니네가 볼 때는 별거 없다 생각이 들지만 이게 니네가 결과적으로 헷갈려고 하는 그 근본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미주 쉬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실수인 것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A의 n제곱근은 예. 자, A의 n제곱근 뭐랬어? x n승은 A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데, 근데 그 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하나의 예를 들 텐데, 선생님 x 13승은 A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A의 13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요거를 하기 위해서 니네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은 y는 x의 13제곱과 y는 A라고 하는 이놈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게 돼. 그러니까 교점이 아닌 거는 허근이니까 의미 없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에 교점이 나온다 라고 하면 걔를 우리는 바로 그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y는 x 13승처럼 홀수차 함수들은 말이야,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근데 x 대신에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정반대, 또 2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부호가 서로 반대라 유식하게 얘를 기함수, 원점 대칭인 기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니네가 보듯이 A가 양수여도
교점은 1개. a가 0이어도 교점은 1개. 그 대상 숫자인 a가 음수여도 교점은 1개고, 그래서 이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3번을 곱해야 a가 되는 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13번을 곱해야 a가 되는 수. 근데 그 a값이 음수여도 마찬가지로 이 x값을 뭐라고 한다? 13번을 곱해야 a가 되는 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값이 홀수인 경우를 지금 예를 든 거예요. n값이 홀수인 경우에 그 대상 숫자의 부호에 상관없이 저렇게 a값이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적어두는 게 좋은데, 5제곱근의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이게 홀수 제곱근 안에 있는 음수는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5제곱근의 3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a값이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2n 플러스 1 제곱근의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제곱근의 a가 되게 된다. 이런 것도 성질이니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홀수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짝수 제곱근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해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선생님 x의 10승은 a라고 하는 a의 10제곱근의 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해. 물론 해는 10개야.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과 허수인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뿐이야.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y는 x의 10제곱과 y는 a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자 실근이자 제곱근의 의미인데, 이 x의 10제곱이라는 함수는 말이야 2차 함수하고 차이점이 없어. 진짜야? 없어. x의 제곱이나 x의 4승이나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고, 5 집어넣고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니 유식하게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y축의 대칭인 함수가 된다고. 그래서 a값이 양수잖아. 오, 2개야 2개. a값이 양수면 이 2개. 근데 a가 0이야. 그러면 0이라는 거 하나. 오, a값이 없잖아? 그럼 그거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해 x를 10번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찾아라. 이런 게 어디 있어? 실수 중에. 10번 곱해서 어떻게 음수가 되나? 어떻게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되나? 이런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2개, 1개, 빵개. 얘는 무조건 1개인데 얘는 그때마다 개수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른다? 10번 곱해야 예를 들어 a가 되는 수. 그 여기는 음수. 얘를 뭐라고 부르냐? 마이너스 10번 곱해야 a가 되는 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개념 설명은 다야 거의. 이 뒤에는 뭐 거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간단간단 문제를 해결하고, 요게 이제 지수에서 니네가 기억해둘 중요한 주제라는 거. 요게 팩트고 요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더 설명하겠지만, 일단 여기가 니네를 좀 초반에 그냥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겠다. 인정? 인정. 자, 넘어가서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야, 성질이면 이거 다 증명해야 되는 거야, 이거. 성질, 정리, 이런 건 정의에서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모든 내용 있잖아. 다 증명해야 돼. 근데 요거 증명하는 게 좀 이따 3번 문제 나오거든. 증명은 보여줄 텐데, 근데 사실은 미안해. 다시 앞으로 돌아가. 자, 별거 아니지만 이 밑에 있는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거라 요 내용 좀 확인해 볼 텐데, 이거 있잖아. a가 양수인 경우에 n제곱근 a가 저게 지금 a가 된다라고 지금 저기 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a 값이 음수여도 사실 이거 성립해. 무슨 얘기냐면 옆에 얘를 적어도 5번을 곱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n 값이 홀수 짝수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 나오게 되는 건데, n번을, 야, 이게 의미가 뭐냐? 5번을 곱해야 마이너스 3이 되는 수야. 근데 그 친구를 5번 곱하잖아.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 이 안에가 혹시 이제 짝수고 막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꼭 a가 양수일 필요 없다는 거. 근데 얘는 제곱근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고, 얘네들은 뭐야?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근을 씌우는 건데,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야. 다시 제곱근 한 다음에 n번 곱하는 거랑 그 다음에 n번 곱하고 제곱하는 건 분명히 다른 얘기인데, 자, n의 값이 홀수면요 a 값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나와요. 얘를 적어도 5번을 곱해서, 자,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3 되는 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혀. 근데 짝수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 자, 짝수인 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어떻게? 선생님, 6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의 6승인 경우에 이거 3이거든.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을 6번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을 씌워주면 이 3이거든? 그거 봐. 부호가 반대같이 나왔지. 근데 8제곱근의 9의 8제곱. 그러니까 이건 9거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 양수면 그냥 나오는데 음수면 부호가 반대같이 나오니 n이 짝수인 경우에 이 식의 의미는 바로 절대값 a와 같은 얘기 된다. 우리 뭐 다 했던 거야. 이거잖아. 왜? 루트의 a의 제곱은 절대값 a로 계산하듯이 똑같은 거죠? 이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a가 되는 게 동일한 사실이다라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요거 이용해서 나머지 뒤에 있는 거 다 증명하는 거거든 사실은. 적어도 얘를 적어둔다는 게 깜빡했네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럼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지수를 확장을 하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듭제곱의 성질 요거 다 증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제 3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거 보여주고 자, 지금 여기 보고 있지? 이 페이지 보고 있잖아? 가장 중요한 부분 비춰줄게. 자, 지수의 확장 0만 아니잖아. 이거 중요해. 0만 아니잖아. 모든 수의 0승은 1이야. 0만 아니잖아. 밑이 0만 아니잖아. A의 마이너스 N승은 바로 N승의 역수.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지수가 음수란 얘기는 역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 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밑이 뭐만 아니면 밑이 0만 아니면 이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쓸 수 있는 거야. 정수는. 그러니까 니네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 선생님 이런 건 정의되지 않는다 막 오해를 좀 하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의 0승이야. 이거 1이야. 정수의 지수에선 밑이 음수여도 상관없어.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애들이 이런 거 없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이런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있어 이거. 왜 없어? 밑이 0만 아니면 음수의 지수는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8분의 1 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알겠지? 밑이 음수면 분수 지수는 못 쓰지. 유리수의 지수는 쓸 수 없는데 정수의 지수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오른쪽 밑인데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이제 분수의 지수를 사용을 할 때는 자, 분수의 지수를 사용할 때는 밑이 양수인 경우에만 분수의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 근데 여기 있는 거 지금 해봐야 소용 진짜 없거든? 다 증명해야 돼. 우리가 이런 지수 법칙 당연한 건데 그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따로 정의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리수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증명 다 해야 돼. 니네가 혹시 여기 뭐 보인고 갈 사람은 없나? 보인고 재작년 기출문제 보면은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얘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실제로 서술형에 나왔어요. 증명해야 돼. 근데 내가 사실은 원래 준비는 했어. 하나 보여주려고. 그런데 지금 하지 않을게. 알겠지? 지금 해봐야 별 사실 소용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때 되면 교과서에 막 나와요. 달달달달 외워서 반드시 서술형에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알겠지?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예제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은 예제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만을 가지고도 해결이 되긴 해. 하지만 나는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지. 자, 1번부터 내용 볼 테니까 야, 앞에만 좀 불편하고 뒤에는 좀 쉬우니까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거의 세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 거 같냐? 틀린 말인 거 같냐? 그냥 던져볼게. 맞는 말인 거 같아? 틀린 말인 거 같아? 맞는 말인 거 같아? 틀린 말인 거 같아?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 숫자의 부호가 지금 현재 음수라는 거를 니네가 인지해 주시고 음수의 세제곱근은 머릿속에 그래프를 떠올려봐. 세제곱근인데 음수의 세제곱근이거든? 그럼 그놈의 부호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음수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양의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뭐 추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수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지. 자, 4번 곱해 80이 되는 건 80의 4제곱근이 4개거든 총. 근데 그 중에 한 개다라는 이 말도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지. 물론 마이너스 4제곱근에 81도 있을 거고 풀마 3i도 있을 거야. 4제곱근이니까 4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뭐 이번 내용은
틀 리가 없는 거지. 준혜 자냐? 자는 거 아니지? 엎드리고 그래. 손바닥 대, 손바닥 대. 누가 보면 이제 차벌한 줄 알 거야, 그지? 아, 저번은 차벌하나? 차벌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게. 홀수 제곱근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럼 얘가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퉁쳐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면 5제곱근의 5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친구는 5의 5제곱근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가 아닌데, 보자. n이 홀수면 이놈이 마이너스 1가 되냐. 요게 잘못됐죠? 아까 예를 들어줬어. 자, 5번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를 5번, 합이 마이너스 5냐.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를 5번 곱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냥 나오거든. 홀수였거든. 근데 얘가 반대로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된다. 자, 나 아까 얘기했죠? n값이 짝수일 때 n값이 짝수면 이 친구는 절대값 a와 같다 했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맞는 말이 된다. 이게 좀 헷갈려, 이 부분이. 오히려 계산 뒷부분은 좀 쉬운데.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앞에 정리해줬던 그 예와 정확한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낚이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 두 번째 문제. 자, A의 n제곱근은 기본적으로 n개다. A의 n제곱근은 기본적으로 n개인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실수. 자, 기억해도 n이 홀수잖아? 무조건 한 개야. n이 홀수면 a 값의 부호에 상관없이 교정계수 무조건 한 개이기 때문에 n의 값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 그래서 n의 위치가 지금 뒷부분이기 때문에 n의 값이 홀수에 해당하는 요거 있지? 그 이건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2의 101제곱근이거든. 아, 잠깐 좀 느껴서 또 좋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101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101번을 곱하는 함수의 식은 비함수라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2가 되는 해가 몇 개냐?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뒤에 있는 숫자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그 개수가 무조건 한 개니까 이 친구 얼마?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친구도 얼마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근데 뒤에 있는 n이 짝수인 경우는 앞에 친구의 부호를 좀 확인해야 된다. 대상 숫자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든. 없어. 그러니까 빵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대상 숫자가 부호가 지금 현재 양수이기 때문에 해가 2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졸리면 서서 들어도 돼. 졸리면. 응? 졸지 말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 별로 좀 재미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 자, 보세요. 이 증명에서 사용되는 분리는 딱 요것뿐이야. 야, 네모를 내가 자연수 n번 곱해서 세모가 된다면 네모 세모가 양수일 때 네모를 n제곱근의 세모라고 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 요걸 통해서 이런 식의 증명을 사실 진행하거든.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뭐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봐봐. 요 원리 이용한다 그랬어. 선생님, n번을 곱해야 n제곱근의 a가 되는 이 친구를 실제로 mn번 곱해 보려고 해.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냐면 n번 곱해야 n제곱근 a가 되는 놈을 n번을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n번을 곱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노란색 밑줄 친 놈 봐봐. n번을 곱해야 노란색이 되는 놈을 n번을 곱했으니 노란색이 되겠지. n번을 곱해야 a가 되는 놈을 n번을 곱했으니 이 놈은 a가 되겠지. 보이냐? 봐봐. 이 친구의 mn제곱근이 a니, 그러면은 m제곱근 a를 뭐라 쓸 수 있다? a의 mn제곱근이라 할 수 있다. 자, 이 친구를 mn번 곱해서 이렇게 됐으니 대문자 n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친구를 mn번 곱해서 a가 됐으니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은 a의 mn제곱근이다.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증명이 필요해. 다 제곱근의 성질이. 지수어치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걸 서술에 낸다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뭐야 이놈은. 빵점이지. 그죠? 자, 그래서 대표형 3번에 이렇게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요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 자, 네모를 n번 곱해서 세모가 된다면
그 네모를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자, 요렇게 접근해서 정리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4번 문제 바로 볼게. 자, 거대 제곱근의 계산 네 번째 문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될 테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자, 좀 속도 있게 진행할 테니까 잘 보세요. 주의하시고. 자, 첫 번째 장부터 볼게. 마이너스 3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7에는 실수는 마이너스 3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장은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장 볼게. 256은요. 자, 이거야 지금 n제곱근의 a는 a의 n분의 1제곱이라는 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빨리 진행해볼게. 256 2에 몇 승이지? 2, 4, 8, 16, 32, 64, 128, 256 8승인가? 근데 그거에 4제곱근이면 4분의 1승이니?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둘을 곱해요. 밑이 양수기 때문에 곱할 수 있고, 그럼 2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거의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장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3의 4승인데 그거 전체 3분의 1승이고, 요거는 3의 제곱인데 그거 전체 3분의 1승이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3분의 4? 얘랑 얘랑 곱하면 3분의 2. 그럼 3분의 4랑 3분의 2랑 더하니까 3분의 6인 2가 되고 3의 제곱인 그래서 9가 세 번째 장이 되겠다. 그럼 이 친구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6번 먼저 곱해야 돼. 그럼 2의 6제곱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사실은 2제곱근이 생략이 된 거라 2분의 1승도 해야 되고 3분의 1승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 n제곱근 A라는 놈이 A의 mn분의 1승이 된다는 거야. n분의 1승도 하는데 거기 또 n분의 1승을 하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친구 둘을 곱하면 6이니까 이거 전체 6분의 1승이 돼서 얘는 6이 되겠다. 그래서 마3, 4, 1, 10, 16. 그래서 어라? 답이 없어. 나뭐 잘못 계산했니? 아, 뭐, 야, 미쳤나봐. 이거 계산하면 2죠. 아이, 수업에 집중을 내가 못하고 있어, 지금. 자, 1, 12. 그래서 정답은 얼마? 12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야. 알아?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자, 대표형 4번 문제.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 5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대표형 5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그래서 각각의 항에 이제 지수를 적용을 할 텐데, 자, 봐봐. 이 친구 A에 제곱근의 5제곱근이니까 2분의 1승에 5분의 1승이라 바로 A의 몇 승이냐면 10분의 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또 볼게. 이 친구는 2의 5승인데 역수잖아. 그럼 2의 마이너스 5승이거든. 근데 거기 전체에 지금 현재 5제곱근인 5분의 1승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각각의 항들을 분해를 하는 거야. 이 친구도 정리했고 이 친구도 정리를 했고 하나씩. 그럼 얘는 사실은 A의 3분의 1승이야. 세제곱근이니까. 근데 역수를 했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인데 근데 그거 전체에 몇 승? 5분의 1승을 했으니 세 번째 친구는 A의 몇 승이 되냐면 마이너스 15분의 1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연습해야 돼. 이제 실수도 줄이고 시간도 줄여줘. 처음엔 좀 약간 빡셀 수 있어. 이렇게 해. 다음 볼게. 이 친구 봐봐. A의 2분의 1승. 근데 3분의 1승을 했으니 A의 6분의 1승. 그럼 나누기를 일단 둘게. 나무 한꺼번에 하면 헷갈리니까 A의 이제 6분의 1승에 자, 이 친구는 2의 3승. 근데 역수에 들어가 있으니 2의 마이너스 3승. 근데 그거 전체에 3분의 1승을 하라 했으니 지수끼리 곱해서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자, 이 친구는요 A의 5분의 1승. 근데 역수했으니 A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근데 그거 전체 3분의 1승을 하라 하니 A의 마이너스 15분의 1승이 되는구나. 곱하기. 자, 여기 생략된 거라 그랬어. A의 3분의 1, 2분의 1, A의 6분의 1승. A의 6분의 1승. 자, 4는 2의 제곱. 근데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근데 그거 전체의 2분의 1승을 생각하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거의 끝나가네. 자, 이 친구 A의 5분의 1승. 역수. 분모 문자 바뀌었으니까 A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근데 그거의 2분의 1승이니까 A의 마이너스 10분의 1승.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과해. 이거 과해. 야, 근데 여기는 나누기가 5로 나누란 얘기는 5분의 1을 곱하란 얘기고, 그럼 여기는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여기는 지수들은 부호가 전부 다 반대가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는 A의 15분의 1승과 A의 마이너스 15분의 1승은 서로 역수관계 있으므로 얘랑 얘랑이 사라지겠고, 맞니? 자,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6분의 1승과 A의 6분의 1승도 서로 사라지겠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0분의 1승과 A의 10분의 1승도 서로 역수관계니까 얘도 사라지겠고, 여기는 2의 1승과 2의 마이너스 1승 역수니 얘대로 사라지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만 이렇게 남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연습하면 한 몇 번만 하면 누구나 다 하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6번 문제 바로 갈게. 자, 음수의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수가 더해져 있는 경우는 있잖아. 인수분해를 잘해야 돼. 잘 기억해도 거듭제곱, 지수들의 덧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은 인수분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인수분해. 잘 기억해둬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도 간단히 하고 바로 한번 해결해 볼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분자가 10이야. 이거 3의 제곱이고, 이거 3의 몇 승이냐면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이 돼. 그래서 부모를 3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앞에는 1이 남고 뒤에는 3의 제곱이 남네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분수식을 이제 정리를 한 거야. 요거 2의 3승. 근데 그거 전체 마이너스 2승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2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분모가 2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6승이니 뭘로 인수분해하든 니네 마음인데 2의 마이너스 6승으로 인수분해를 할게. 그럼 뒤엔 더하기 1이 남고 여기는 2가 남겠지? 그지? 2가 남겠지? 지수 법칙 생각해봐. 얘랑 얘랑 곱하면 2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차수가 작은 2의 마이너스 6승으로 인수분해하고, 그럼 분자에 뭐가 남냐면 27 이렇게 남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 이거 얼마야? 10이죠? 약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3, 9, 3 약분되죠? 3이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이거 뭐야? 3이네? 얘랑 얘랑 약분되네?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이제 2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역수해주니까 얘는 2의 6승이 돼서 정답 얼마? 64라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잘하는 게 관건이야.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놈들은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요거를 머릿속에 좀 인지해 두셔야 아마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좀 정리해 줄게.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 야, 이 친구 뭐야 이것도?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야, 그럼 여기 2가 다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1승에 2분의 1승에 2분의 1승에 2분의 1승이니까 이 친구가 얼마냐면 A의 16분의 1승이라고. 16분의 1승. A의 16분의 1승. 그럼 여기는 4분의 1승에 4분의 1승에 4분의 1승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면 64분의 1이니까 A의 64분의 1승. 이렇게 되겠네. 각각 정리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A의 이제 16분의 1 더하기 64분의 1이고, 요거 분모 문자 4 곱해야 되거든. 64분의 5. 그래서 지수는 64분의 5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n제곱근 A는 원칙상 A의 n분의 1승 전체 n분의 1승이니 A의 mn분의 1승이 된다. 뭐 일종의 공식처럼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7번이었습니다. 8번 볼까요? 자, 얘도 잘 소인수분해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봅시다. 자, 이거 위에 거 3의 3승인데 그 전에 이거 지수법칙에서 둘이 곱하면 약분돼서 첫 번째 거 간단히 하면 5분의 3의 3승 전체에 요거 3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을 이제 간단히 한 거고, 두 번째. 자, 여기는 125, 5의 세제곱. 여기는 27, 3의 제곱. 그거 전체 2분의 1승.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전개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도 전개되고, 여기는 2분의 1도 전개되고. 첫 번째, 3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밑에 5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자, 2분의 1 전개하면 3의 2분의 3승. 이거 곱하는 거지. 얘랑 곱하면 5의 2분의 3승. 자, 근데 분자끼리 서로 역수기 때문에 서로 사라지고, 분모끼리 곱하죠?
근데 부모끼리 곱하면 이 지수들 둘이 더하거든. 둘 더하면 1. 그래서 5의 1승. 그래서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속도로 니네도 할 수 있게끔 연습해주기만 하면 지수는 좀 쉽죠. 자, 뭐 지금까지가 이제 좀 단순 계산 문제라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보자. 자, 여기는 A, B, C에 대한 대소관계를 지금 현재 비교하려고 해. 근데 선생님이 사실은 요건 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들어가는 간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한 번은. 왜냐면 선생님들마다 이게 방법이 좀 다 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뭔가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유를 하려면 니네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없도록 선생님이 한 번 정도는 설명하는 게 필요해. 지금 하는 내용이 쉬울 거야. 이거 뭐 대소관계 이거 뭐 극당이 뭐 6제곱하고 하면 되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는 거다. 알겠지? 자, 우리가 A하고 B가 큰데 그럼 A의 X하고 B의 X가 항상 크냐? 그렇진 않고요. X가 양수인 경우, 즉 역수를 취하지 않아야지만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에 주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양변의 지수 취한다고 무조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양수의 지수를 취할 때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첫 번째 친구 10의 6분의 1 제곱이 되고 두 번째 친구는 5의 2분의 1 제곱이 되고 세 번째 친구는 28의 몇 제곱이 되냐면 6분의 1 제곱이 되는데 대소 관계가 바뀌지 않으려면 동일하게 어떠한 지수를 취해줘야 되냐면 6이라고 하는 지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양수의 지수를 취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10.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5의 3승.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28. 그럼 5의 3승은 얼마야? 125거든. 그럼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고 그 다음 3등이 되겠다.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BCA 순서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무 지수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음수가 아닌 지수를 취할 때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에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도 쉽죠? 선생님 4의 제곱과 9의 3승이 B인데 잘 들어봐. 멀쩡히 2와 3으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 놈을 A와 B로 표현해달라는 얘기는 2와 3을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럼 우리가 뭔가를 정리하고 없을 때는 그 문자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와 있는 이 식 한번 잠깐 볼게. 저거 2의 4제곱이 A인데 양변에 4분의 1이라는 지수를 취해주게 되면 이를 A의 4분의 1이다라고 양변에 4분의 1이라는 지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3의 제곱의 3승이니까 3의 6승이 B거든? 그럼 이 식도 3의 6승이 B가 되니까 그럼 내가 이걸 3으로 정리하면 B의 뭐가 되냐면 6분의 1제곱이다 라고 정리 가능하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친구 자, 2 곱하기 3의 제곱의 전체 11승이니 구하고자 하는 바가 2의 11승 곱하기 3의 22승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대입하죠. 이 대신에 A의 4분의 1승의 전체 11승 그럼 3 대신에 B의 6분의 1승의 전체 22승 지수법칙에서 정리해주면 4분의 11승 요건 약분되니까 B의 3분의 11승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알아. 어렵지 않다는 거. 그 다음은 정리하는 거니까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막 빠르진 않지? 로그나 상용로그는 조금 어려워. 그래. 상용로그는 아마 이렇게 못 지나가고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수 로그까지는 로그는 뭐 한 11개밖에 안 되더라고 유형이. 다행이야. 로그 얼마 안 되더라고. 한 11개밖에 안 되더라고. 빠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적지 않겠느냐. 자, 지수로 표현해볼게. 얘를 지수로 표현하면 2의 마이너스 4승인데 그거 전체 n분의 1. 그럼 지수로 표현하면 2의 애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n분의 4가 돼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자연수가 지금 현재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야, 2의 0.3승. 이거 자연수일까? 그럼 또 확정해서 얘기해. 유리수일까? 유리수일까 이거? 유리수도 아니야. 그래서 2의 몇 제곱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n의 조건은 바로 뭐냐면 0 또는 자연수가 돼줘야 돼. 아, 물론 무리수를 허락한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로그 2의 3 같은 거 넣어봐. 그럼 3이라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를 허락한다는 되겠지. 근데 n이 만약에 정수다라고 또는 유리수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유일하게 지수가 0 또는 자연수가 돼줘야 돼.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나요? n이 아무리 커도 0은 못 되잖아. 그잖아? 그럼 제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뭐다? 아, 여기 있는 n이 4의 음의 약수가 대조된다는 거. 음의 약수. 음의 약수.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대조된다고. 저 지수, 분자에 있는 4의 약수가 된다고. 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의 약수가 대조된다. 그래서 걔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3개만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겠지? 12번 문제 또 한번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수가 무리수고 실수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지수 법칙만 잘 적용해서 계산하시길 바래. 자, 이게 첫 번째 한번 볼게. 야, 얘랑 어떻게 더하면 되니? 얘랑 더하면 되니? 더하면 돼? 더하면 돼? 곱해야 되지?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2에서 뒤에 거 제곱 1 빼니까 첫 번째에 있는 전체 항이 바로 뭐가 되냐면 5의 1제곱. 두 번째 볼게. 그럼 여기는 얘랑 또 어떻게 합니까? 곱해야 돼. 그 루트 3이랑 2루트 3 곱하면 6이 되니까 얘는 곱하기 5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 친구가 원래는 5의 3분의 1승인데 그거 전체 구성을 하니 5의 몇 승이 되냐면 3제곱이 되는데 걔를 나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5가 총 7번 곱해져 있었었는데 3번 나눴으니 5가 4번만 남게 되고 625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지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몇몇 가지 그 앞에가 사실 좀 약간 헷갈리는 거지. 뒷부분은 좀 무난하죠. 자, 곱셈공식 변형인 것 같아. 나중에 니네가 질문할 때 선생님이 한번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 좀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거를 치환을 해 차라리. A의 2분의 1승 같은 걸 X라고 놓고 치환을 하면 그럼 이 친구는 그거의 역수인 X분의 1이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분수 지수를 안 쓰고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경우는 가장 작은 차수 있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문제에 예를 들어 A의 16분의 1승 있다. 그럼 이런 걸 X라고 치환해 놓고 계산을 하고 성질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 가장 작은 차수야. 차수가 가장 작은 놈. 그 놈을 치환해줘야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확장된 지수 개념이 아닌 중학교 과정으로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연습하자는 거니까 확인해보면. 자, 합차공식 적용하면 되나요? 자, 중간에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자, 앞에 거의 제곱 하면 지수가 2배가 돼서 A가 되고 그럼 뒤에 거의 제곱도 지수가 2배가 돼서 B의 1승이 되니 그래서 A 빼기 B가 바로 내가 원하는 기억이 되게 된다.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많은 말. 자, 니은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니은은 자, 일단 내가 얘를 밑줄 쳐서 합차공식을 적용해보면 A의 2분의 1승,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에서 그다음 뒤에 거의 제곱인 마이너스 1을 빼는 게 이게 연산 결과고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A의 1승 뒤에 거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승 얘랑 역수관계 있기 때문에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더하기 2인데 그래서 1을 제곱했으니 더하기만 남겠구나.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되겠냐? 자, 지그슨 뭐니? 선생님 이건데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곱하면 이게 x의 3승 마이너스 더하기 1이 되듯이 앞에 친구의 제곱이고 뒤에 친구의 제곱이고 얘랑 곱한 거의 반대본이 정확하게 이 공식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된 거야. 그럼 이 친구의 결과는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세제곱근의 2를 3번 곱한 거에 더하기 1이 돼야 되니까 그 결과가 3이 대줘야 되는 거거든. 잘못됐죠? 이것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도 헷갈리는 사람들한테는 헷갈리는 거지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 알겠지? 자, 뒤에 넘어가서 14번 문제. 이것도 뭐 쉬워. 야, 이게 바로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니네가 이게 익숙하지 않다면 가장 작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A의 2분의 1승 얘를 X라고 치환하잖아? 그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줄게. 쟤를 X라고 하면 주어진 조건은 X 빼기 그놈의 역수인 X분의 1이 2인 상황인데 구하고자 하는 바 이건 X의 제곱이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3 근데 지수가 또 2배니 그러니까 얘는 X의 4제곱에 더하기 X의 4제곱분의 1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제곱해볼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가 얘가 4가 돼서 얘는 바로 뭐가 된다? 6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응?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밑에 친구는 얼마? 3이 되네? 그럼 이게 6인데
다시 한번 또 제곱하면 앞에 거의 제곱인 x 4승 뒤에 거의 제곱인 x의 4승분의 1 곱하기 2배가 자 6의 제곱인 36이 되고 넘어가면요 얘가 33이다 34. 그럼 34에서 7을 빼니 27이 되고 그래서 계산 3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조원 문제에 주어진 9가 되게 된다. 9가 그죠? 산수가.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중에 가장 차수가 작은 놈을 치워내야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안 헷갈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내가 볼 땐 추천이 돼. 15번. 그나마 애들이 이거 좀 어려워하더라. 자 여긴 이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빼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이 곱셈공식 변형 잘 알고 있을 거야. 여기서 그게 사용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하면 안 돼. 전개하면 망하는 거야. 전개하지 않고 꾹 참고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제곱하고 4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x 더할 거야. 가볼게. x의 제곱을 계산할 거야. 2의 4분의 1승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을 제곱할 건데 전개하면 망하는 거야. 얘네들의 무슨 관계? 역수가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정확하게 얘하고 지금 현재 일치하고 있는 거야. 생긴 모양이. 역수관계. 근데 x제곱에 4를 더했어. 그럼 뭐가 된다고? 쉑 넘어가면 알겠지만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고 인수분해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게 된다고. 마이너스 4분의 1승. 자 그럼 루트에 x제곱 더하기 4는 절대값 2의 4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 될 거야. 그지? 절대값이 붙어야 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네모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절대값이 맞는 거고. 근데 이게 음수 일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야. 2의 4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에. 자 근데 이 친구에 마지막으로 뭐 하래? x를 더하래. 이 친구랑 더하래. 그럼 뒤에 있는 놈은 사라지겠다? 부호가 반대니.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2개의 2의 4분의 1승.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답이 없네? 왜? 지수법칙에서 정리해주면 2의 4분의 5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요거를 반드시 적어둘 수 있도록. 전개하면 이제 식이 복잡해져서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4를 더하게 되면 중간에 부호 플러스 바뀐다는 사실과 그리고 루트 씌우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가끔가다 이게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진짜로. 이게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얘가 심한 문제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여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류의 문제를 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낚이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A가 0과 1 사이 숫자인데 예를 들어 A의 2분의 1승하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비교하면 이거 누가 클까? 누가 클까 이 중에? 얘가 크지? 이게 크거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마이너스 있으면 부호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낚아요. 자, 0과 1 사이 있는 숫자. 얘는 역수를 한 거잖아. 원래 숫자보다 역수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A가 0과 1 사이 있는 경우는 나의 역수가 나보다 크니까 뭐 A의 2분의 1보다 A의 마이너스 2분의 1 크고 당연히 A의 3분의 1승보다 당연히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도 성질이니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절대값을 부호할 때 주의해 주셔야 한다는 거. 이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낚여서 틀리는 거니까 그럼 덜 받거든. 낚여서 틀리면. 그잖아? 자, 6, 7, 8, 9 뭐 4개 남았는데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이거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4개 들어봐. 이거 분모 분자에 A의 X승을 곱하는 게 일반적인 풀인데 근데 A의 X승을 곱하면 얘가 A의 마이너스 2X승이 되고 그럼 A의 마이너스 2X승이라는 건 5분의 1이 되니까 또다시 번무수가 나오니까 그냥 분모 분자 A의 X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I의 분모 분자에 A의 3X를 곱하는 게 어떨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똑같이 분모 문제 곱해주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6X가 되고 얘랑 얘랑 서로 역수니까 더하기를 되고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A의 4X가 되게 되고
그럼 얘랑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주니까 a의 2x가 되겠다. 그래서 a의 2x가 5라 했으니 얘는 5. 그러니까 얘는 지수가 지금 현재 2배가 됐다는 건 제곱을 했다는 거니까 25. 지수가 3배가 됐다는 건 세제곱을 했다는 얘기니까 125 더하기까지 해서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지수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들을 간단히 할 때는 분모 분자에 적당한 다항식을 곱해서 정리해 줘야 번분수 계산을 좀 피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다른 반은 아예 그냥 뭐 개념 설명도 없이 숙제 내주셨다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하고 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부지런히 하는 거니까 잘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를 당장 지금 넘겨도 돼. 근데 번분수가 나오니까 아싸리 요거 분모 분자에다가 2의 a승을 한번 곱하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랑 곱하잖아. 그건 2의 2a승이라 써도 되고 4의 a승이라 써도 되고 사실 상관없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4의 a승을 구하라 했으니 4의 a승으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저 식을 전개하면 자, 첫 번째 한끼리 곱하면 4의 a승, 그 다음 얘랑 곱하면 더하기 1, 그 다음 얘랑 곱하면 4의 a승,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근데 그거의 결과가 2다. 그래서 이거 잠깐 뭐 동그라미라고 치환하든 네모라 치환하든 치환해서 계산해주면 네모 더하기 1이 2 네모 마이너스 2고 휙휙 하면 네모의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되게 된다. 그럼 이 친구는 3. 그럼 이 친구는 그거의 역수니까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0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지수의 확장, 분수지수를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 이거 네모라고 치환한 거야. 넘어가서 계산해 준 거고. 그렇군. 그랬어. 그런 거야. 두 가지 유형 남았네요. 자, 근데 이게 좀 아직 많이 남아서 뭐 시험에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건 또 사실 좀 자주 물어보는 패턴 중에 하나니까 잘 보시고 볼게요. 야, 이 식을 보면 a를 x번 곱한 게 16이라 a로 정리할 수 있는데 a는 그럼 바로 뭐가 되면 16의 x분의 1제곱 또 정리하면 2분의 x의 4승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이제 가능하게 돼. 그럼 b의 y승도 16이란 말이야. 그럼 동일하게 b도 뭐라고 정리가 가능하냐면 2의 y분의 4승 또 c도 마찬가지로 2의 z분의 4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쓰는 게 a하고 b하고 c를 모두 곱한 게 8이라 하니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모두 다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럼 좌변은 a하고 b하고 c를 곱한 놈. 근데 오른쪽은 여기 있는 지수들을 전부 다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2에 뭐가 되냐면 x분의 4 더하기 y분의 4 더하기 z분의 4가 되게 된다. 근데 a랑 b랑 곱한 놈이 8이라 했으니 2의 3승이 되고 그래서 당연하게 얘하고 얘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변 4로 나눠줘야 4분의 3이 바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에 주어진 어떤 이런 조건들을 활용하기 위해 a, b, c를 곱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얘랑 곱하면은 이게 곱하기가 안 돼요.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깔끔하게 a하고 b하고 c를 곱하기 위해 이런 지수를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이 페이지의 주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유형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자, 사실은 이런 어떤 뭐 로그나 지수식들이 실제 식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사실은 구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다른 얘기지만 선생님 옛날에 어떤 좀 유명한 선생님 문제를 좀 만들어준 때가 있었어. 부업으로. 얘는 얘기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그 유명한 인강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내 출로 따지면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유명한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문제를 그 사람이 이제 만들 시간이 없잖아? 바쁘니까? 그럼 하청을 줘요, 하청을. 근데 일반 아무나 막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막 문제 오류 생기고 문제 퀄리티 떨어지니까 보통은 좀 덜 유명한 수학 선생님들한테 그 부탁을 해요. 한 문제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3 EBS에서 이제 고3 교재가 나와. 수능 특강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수능 특강이라는 이제 교재가 있는데 고3 교재거든. 그러니까 고3 연계를 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유명 인강 선생님들이 그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해서 인강을 촬영을 한단 말이야. 그 변형 문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하청을 해준 거지. 하청업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주면 이제 그 사람은 그거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지. 한 문제 변형해서 만들어주면 보통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줘. 해설까지 다 작업해서 주면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주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거 갖다가 수백을 벌지. 그 한 문제로. 하청. 가슴 아픈 현실이었는데. 그러니까 몇 년 했는데 그것도 짭짤했는데. 나 한번 싸웠어. 거기 교재 팀장이랑 한번 싸워가지고 겁나 싸웠거든. 문제 퀄리티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퀄리티가 막 그래서 막 싸웠지. 그랬더니 그 다음 년부터 연락이 없더라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 돈 주는 사람이랑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건 이제 원칙이죠. 아무튼. 이게 왜 했냐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문제 하나를 내달래. 그러니까 내가 막 여기저기 막 진짜 식을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만들었어. 물론 얘기했어. 내가 만든 거라고. 거기 이제 문제에다가는 그 이제 문제 업체에다가는 내가 만든 거다. 했는데 문제 좋다고. 왜냐면 어차피 이것도 거기다 구라기 때문에. 어차피 구라인데 좀 문제가 괜찮으면 오히려 괜찮지 않냐. 이거 보통 그러니까 이 식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게 어떤 변수에 관한 식이냐. 그것만 니네가 판단해 주면 되는데 P하고 K하고 T가 있는데 K는 상수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스몰 t와 P에 관한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그거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위에. 이거 무게야, 무게. 그럼 T는 뭐야? 시간이야, 시간.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식을 판단하면 그 밑에 집어넣을 수 있는 두 가지 정보가 보통 주어지니까 그거 대입해서 그냥 방정식만 해결해 주시면 돼. 첫 번째 컨디션 볼까요? 배양을 시작한 지 10분 후에 박테리아의 무게가 15라 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15라는 무게가 나왔다. 30인데 1 더하기 2 곱하기 K에 10분 후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30분 후에 박테리아의 무게가 궁금해. 그 X라고 잡으면 X가 나왔다. 뭘 했더니 30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잘 연립해서 그냥 X가 계산하라는 얘기고. 그럼 봐봐. 얘가 2가 돼야 되니? 얘가 2가 돼야 되니? 얘가 2가 돼야 되니?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니? 얘가 1이 돼야 되니? 1이 돼야 되니? 그럼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 그래서 K에 마이너스 10승은 얼마다?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지수가 3배니까 8분의 1이겠죠?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1이겠죠?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5겠죠? 4분의 5로 나누란 얘기는 5분의 4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정답 얼마? 2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그냥 방정식 풀어라. 저 식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저 식은 보통 불안이 속지 말고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수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